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백승주입니다. 오늘의 독립영화관은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헌사의 작품이자 잊힌 존재였던 한국 여성 감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마주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 감독 지완은 세 번째 영화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대중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영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에 빠진 어느 날 지완은 필름의 일부가 소실된 채로 발굴된 영화 여판사의 복원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소실된 영화의 자취를 쫓으며 지완은 60년을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마주를 연출한 신수원 감독님과 주인공 이정은 배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독립영화관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우리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감독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오마주를 연출한 신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주에서 지완 감독 역할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주가 개봉하고 벌써 진짜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두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말고 이렇게 오마주로 만나게 된 건 뭐 1년 만인가요? 더 중간에 있었나요? 네, 영화는 계속되는 작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네. 둘 사이에. 그 말 너무 좋은데요? 신수원의 뭐 도플갱어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지완은 이정은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드셨나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제가 미성년을 굉장히 좀 거기서 정은 씨가 잠깐 나와요. 거기 방파제 역할. 예, 방파제에서 삥 뜯는 여자로 너무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서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나요 주차비 좀 줘봐요. 아니 무슨 주차비를 냅니까? 대 주차장도 아닌데. 이 양반 지금 아이 그럼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저렇게 차 세워놔도 돼요? 여 방파제가 여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저 높은 데다 이렇게 탁 밀어넣으려고 얼마입니까, 얼마? 만 원만 줘봐요. 언젠가 이 배우랑 꼭 해야 되겠다 그랬고 정은 씨가 굉장히 이 지완 역할에 맞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드렸습니다. 이정은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를 먼저 받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두들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여기 탐났다 그러는데 단독 주연이다. 사실은 뭐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제 이 역할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재밌을 수 있겠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제가 공연을 만들 때 같은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네. 첫 단독 주연 오마주로 정말 멋진 상들을 받으셨잖아요. 제7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 최고 배우상,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최우수 연기상 상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못 가고 감독님이 가서 대리수상했습니다. 대리수상을 해주셨는데 그때가 좀 뭉클했어요. 너무 즐겁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상 소감 때는 뭐라 그랬냐면 정은 씨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갖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화제 쪽에서 보내면 오래 걸리거든요. 바다 건너 오느라. 그래서 빨리 주고 싶어서 캐리어에 안 깨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는데 사실 후회했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트로피를 떨어뜨릴까 봐. 잘 전해줘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전달했어요. 정말 영광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네요. 극중 지완은 정말 신수원 감독이라고 해도 뭐 과히 그렇게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외모 얘기하면 뭐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닮은 면이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특히나 감독이라는 입장에서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겠다.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약간 좀 젊은 지완. 감독님 전 작품에도 이 지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했는데 분장팀이나 의상팀 갖고 오는 모든 재료들이 다 감독님을 연상시키는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촬영을 하고 있으면 똑같은 옷을 입고 서로 똑같이 이렇게 막 웃을 때 웃고 막 이러니까 점점 동화되는 것 같은 도플갱어가 된 거죠. 네네. 저희 오늘도 사실 맞춘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얘기도 저는 사실 안 하고 오셨는데 이런 이렇게 첫술을 컨셉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제가 좀 밝게 입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깜짝 놀랐네요. 또. 잠시만요. 이렇게 계속. 야, 너무 웃기잖아요? 어머, 점점 돌아. 이렇게 놓으시면 짧아서. 편하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좋네.
제가 짧아서. 아, 나 이거 꼭 살리고 싶다, 이거. 너무 귀여우시죠? 감독님이 이 작품이 장편 영화는 레인보우의 벌써 6번째 작품이거든요. 주인공 지완을 통해서 감독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어요? 2019년에 제가 그 젊은이 양지 촬영을 마친 다음에 겨울에 좀 그 영화 찍고 나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네. 저예산 영화로 계속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항상 영화를 찍을 때 배우나 스태프들한테 미안한 약간 채무 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는 또 다음 작품을 어떻게 찍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와닿았고 아 정말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나 영화 감독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에게 영화는 뭐지? 이런 약간 그 좀 진지한 고민들을 비로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레인보우라는 작품을 나중에 한 10년 후에 한 번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레인보우의 데뷔를 준비하는 여성 감독 이름이 지완이죠. 근데 원래 그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뜻지 완성. 뜻을 이룬다. 예, 이런 의미에서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여성 감독이기도 하지만 한 그 중년의 여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국 찾아가는 이야기 예,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예. 이정은 배우님 생각하실 때 중년 여성 감독은 약간 이런 모습이겠다 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표현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뭐 갱년기를 겪든 어떤 중년의 뭐 가정사든 겪으면서 영화를 놓지 않는 어떤 힘 그거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인 동요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씬이 있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자기의 열정을 거기에다 실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를 보여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 감독님과 같은 1세대 여성 감독들의 그 발자취를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도 빨개지고. 되게 그렇게 분장한 돼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열정으로 거의 그대로 분장을 많이 되게 자연스럽게 했죠. 네.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분장을 안 하신 게 아닐까 싶을 하긴 정도로. 했습니다. 그 정은 씨 장점이 되게 그 연기 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내추럴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편집을 할 때 그 골라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예. 문자가 오면 네. 수십 번을 보시고 막 수백 번을 보고 저를 매일 보는 것 같다고. 그러셨겠네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실제랑 좀 닮아 있습니까? 저는 약간 우울증이 좀 많은 사람이라 좀 욱할 때가 있는데 감독님이 많이 자제시킨 이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도 해보니까 네네.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더 불만이 많더라고요. 다 못마땅하고. 그렇지만 무언가의 지원을 입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대한 미안함과 압박감이 저는 그러한 감정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어떻게 보면은 피안이 될 수 있는 영화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못 보니까 일단 맞아요. 목걸이. 이거 굉장히 목소리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네네. 뭐 한마디로 막 결국 해는 게 그 옷 그거 끌고 가서 이제 별거야 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그렇지만 주머니 목걸이 비면 때문에. 돈 좀 보내줘. 뭐하니? 별거. 엄마가 흥행 영화를 찍지 않는다고 타박 아닌 타박을 하는 아들이 나오고요. 네. 또 꿈꾸는 여자랑 살면 외롭다며 이제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남편도 나오고. 그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그 가족들 빼고 지완이 그냥 잃어버린 필름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 감독의 과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 뵙지도 못했고 사실은 다른 분들 따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인터뷰라든지 취재를 통해서 가공한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혼도 하셨는데 네. 그 작가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을 하셨죠. 이혼을 하시고 딸을 혼자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워킹맘이죠. 지완이 워킹맘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는 끌어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스토리가 등장을 했는데 개봉을 하고 나니까 약간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약간 집안일도 안 하는 남자들처럼 나오니까 약간 억울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홍재훈 감독님의 영화 여판사가 1962년에 네네. 개봉한 작품인데 혹시 두 분께서 그 시대의 영화계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그 스텝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가 아, 배우가 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쪽에 일을 하게 됐을 때 너는 옛날 같으면 배우 못했다. 근데 굉장히 냉철하게. 아, 그러셨군요. 감독님은 그 시대에 내가 여감독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네. 더 높은 벽에 정말 네, 힘들었겠죠. 왜냐하면은 네. 그때 보면은 박남욱 감독님이 첫 번째 여성 감독님이신데 믹싱실에 가는데 아침에 갔더니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온다고 맞아. 아이고. 이렇게 문전 박대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네. 그래서 저는 금기시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박남욱 감독님도 그렇고 홍 감독님도 영화를 그러네요.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분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그 길이 넓혀진 거겠죠. 네네. 그렇죠? 영화 속에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지만 저는 이옥희 선생님 같이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빨래 개는 그런 음악 속에서 그 장면이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각자가 뽑는 이 장면은 정말 최고지 하는 장면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지환이 그 필름을 찾아서 이렇게 극장 천장에 대보는 장면. 정은 씨 이 바스트샷을 제가 촬영하는데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은 씨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얼굴이 막 이랬고 막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장면을 꼽자면 그 이렇게 필름을 볼 때 우리 그 영사기 돌려주시는 기사님 또 선배님인데 딱 영사 그 장면을 끄세요.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하면서 묘한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이걸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모습에 좀 뭉클한 약간 좀 영화인들만이 할 수 있는 네네네네. 그쵸? 네. 그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가장 현존한 오래된 극장인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이 나오는데 천석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는 1, 2층에 그 단관극장의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 웅장함이라든지 그 공간 자체가 사실 세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헌팅을 했어요. 그리고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무사히 촬영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철거 결정이 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소중한 그 공간인데 좀 철거가 결정돼서 너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되게 그 공간이 주는 오묘함이 있더라고요. 그 철거된다니까 진짜 속상하네요. 계단 올라갈 때 그것도 네. 거기도 거기 원래 네, 그런 거기 철 원래. 계단. 근데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아니 건데 위험하게 올라가라고 사실 그러셨군요.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는데 아, 네. 굉장히 힘들게 혹시 저거 찍다가 정말 어려우셨겠다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연기이셨군요. 네. 그 다 완성된 흑백 필름을 돌리면서 이옥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네는 끝까지 살아남아.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영화계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배우님은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잘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완성해야 내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마지막 수영하는 거 밑으로 쫙 수영해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켜켜이 하나의 팔 네네, 동작이 네네.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갑자기 점프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갔더니 책갈피를 주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에요. 책갈피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술은 끝나지 않는다. 끝이 없다. 다만 포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 빈치 그거 오빠. 보고 좀 역시 빈치 오빠가 진짜 명언을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데 영화도 삶도 끝이 나지는 않는다. 그냥 다만 포기를 할 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네요. 멋있으시네요, 감독님. 진솔하게 또 영화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오마주 얘기 다시 하게 돼서 너무 현장에 다시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독립영화, 예술영화 너무 좀 힘든데 극장도 많이 찾아가 주시고
예, 저희 오마주도 꼭 봐주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예. 다른 독립 영화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독립영화관에서 하는 독립영화들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독립영화관은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헌사의 작품이자 잊힌 존재였던 한국 여성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오마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